여러분, 저 작년에 친구 결혼식 때 정말 창피한 일을 겪었어요. 3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야, 너 살 좀 쪘다. 거울 보면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했는데 사진 찍고 나서 보니까 진짜 충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이어트 시작했죠. 닭가슴살 샐러드 헬스장.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고통을. 근데 3개월 하다가 포기했어요. 회식 한 번, 야근하면서 야식 한 번. 그러다 보니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제 SNS 타임라인에 이런 광고가 뜨기 시작했어요. 주사 한 방에 체중 15kg 감량. 이제 먹는 약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에 딱 22만 원. 솔직히 혹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의심도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되나?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아냐? 그래서 제가 직접 조사를 시작했어요. 의학 논문도 찾아보고 실제 사용자들 이야기도 듣고 전문가들한테도 물어봤죠. 오늘은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께 다 보여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어쩌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1장 저의 친구 이야기. 미연이의 선택. 제 친구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름은 미연이라고 하죠. 미연이는 제 대학 동기였어요. 키 162cm에 몸무게가 85kg 정도 됐죠. 솔직히 말하면 미연이는 늘 자기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연애도 못 해봤고 취업 면접 볼 때마다 관리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워했죠. 작년 여름 미연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야, 나 드디어 약 처방받았어. 그거 있잖아, 그 유명한 주사. 병원에서 BMI 검사하고 혈액 검사하고. 한 달에 12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미쳤어? 그걸 어떻게 내? 부모님한테 빌렸어. 6개월만 해볼 거야. 인생 바꾸고 싶어. 처음 3개월. 처음엔 정말 신기했대요. 밥을 먹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는 느낌? 진짜 신기해. 치킨 한 조각 먹으면 배불러. 한 달에 5kg씩 빠졌어요. 3개월에 15kg. 미연이는 행복해했죠. 사람들이 예뻐졌다고 하고 또 새로 사고. 근데 그리고 부작용이 시작됐죠. 4개월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요즘 계단 오르면 숨이 차.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어. 밥은 먹고 다녀? 먹긴 먹는데 토할 것 같아서 많이 못 먹어. 그냥 참고 있어.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근육량이 확 줄었대요. 빠진 체중의 거의 40%가 근육이었던 거죠. 그리고 개월째 미연이는 약을 끊었어요.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한테 빌린 돈도 다 쓰고 카드비까지 생겼으니까요. 6개월 후. 약 끊고 3개월 후에 미연이를 다시 만났어요. 체중이 12kg 다시 늘었더라고요. 야, 미안해. 내가 너무 창피해서. 무슨 소리야.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미연이 말로는 약 끊으니까 식욕이 폭발했대요. 그동안 억제됐던 게 한 번에 터진 거죠. 게다가 근육이 줄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졌으니까 예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 몸이 된 거예요. 잠시 침묵. 여러분, 이게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미연이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가 이 약을 만능 해결책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2장 제가 알아낸 것들 500-900. 약국에서 들은 이야기. 호기심이 생겨서 저희 동네 약국에 가봤어요. 약사님한테 물어봤죠. 저기, 그 비만 치료 주사 있잖아요. 그거 처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약사님이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요즘 하루에 10명은 와서 물어보는데 정작 약은 없어요. 왜요? 필요한 사람들은 못 쓰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다 써버렸거든요. 약사님 말씀으로는 작년에 난리가 났었대요. 체중이 정상인데 2에서 3kg만 더 빼고 싶다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정작 BMI가 30 넘는 비만 환자들이 약을 못 구했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시작했대요. 미용 목적으로는 처방 못하게 하고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3년간 보관해야 하고. 그럼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글쎄요. 불법으로 구하는 사람들이 늘었죠. SNS 보면 난리예요. 온라인에서 본 것들.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가득했어요. 해외 직구로 샀는데 정품 맞을까요? 병원 안 가고 살 수 있는 곳 아는 분? 이거 맞고 3일째 토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더 찾아보니까 SNS 뒷광고로 파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정품 보장. 병원 처방 없이 구매 가능. 한 박스에 80만 원. 근데 정말 정품일까요? 한 뉴스 기사를 봤는데 가짜 약을 팔다가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건 냉장 보관을 안 해서 효과가 없거나 변질된 약도 있었대요.
도서관에서 찾은 진실.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이 약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래서 도서관 가서 의학 논문들을 찾아봤죠. 영어 논문이라 해석하느라 고생 좀 했어요. 알게 된 사실들. 첫째, 이 약은 원래 당뇨병 환자를 위한 거였어요. 뇌에 있는 식욕 조절 부위에 작용해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부수적으로 체중이 엄청 빠지는 걸 발견한 거예요. 둘째, 효과는 확실해요. 평균 15에서 20% 체중 감량. 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약을 계속 먹는 동안만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약을 끊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1년 안에 원래 체중으로 돌아갔어요. 셋째,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메스꺼움, 구토 거의 절반이 경험. 설사나 변비. 심한 경우 췌장염, 담낭 질환. 근육 손실. 위 마비 사례도 보고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이 약이 나온 지 채 5년도 안 됐어요. 10년, 20년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무도 몰라요. 경제적 문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약을 1년 동안 쓰면 120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의 6개월치 월급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비만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타나요. 왜냐고요? 건강한 음식은 비싸요. 샐러드가 햄버거보다 비싸고 신선한 과일이 과자보다 비싸죠. 시간도 없어요. 하루 12시간 일하고 나면 운동할 시간도 요리할 시간도 없어요. 결국 이 비싼 약은 누가 쓸 수 있나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약으로 살을 빼고 건강해지고 돈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비만해지고 아프고. 이게 맞는 건가요? 3장 진짜 문제는 뭘까?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여기서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왜 살이 쪘을까요? 대학 때는 60kg 되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15kg 쪘죠.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아침 출근하느라 바빠서 편의점 삼각김밥. 점심 회사 근처 식당, 대부분 기름지고 짠 음식. 저녁 야근하면 치킨, 피자 시켜 먹고. 밤 스트레스 받아서 과자, 라면. 운동은요? 회사에서 하루 10시간 앉아 있어요. 퇴근하면 10시. 헬스장 갈 기력도 없죠. 주말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어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의지력이 약해서? 게을러서? 아니면 우리가 사는 환경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편의점에서 고칼로리 음식을 쉽게 살 수 있어요. 배달앱 누르면 30분 안에 치킨이 와요. 회사는 야근 문화가 당연하고. 걷기보다는 차를 타고. 공원은 있어도 밤에는 무서워서 못 가고. 1980년대와 비교하면 비만율이 3배 이상 늘었대요. 40년 만에 사람들의 의지력이 3분의 1로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과자 회사들은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우리 뇌가 중독되게 만드는 황금 비율을 연구해요. 설탕, 지방, 소금의 완벽한 조합으로요. 그리고 광고에 수천억 원을 써서 우리가 그걸 먹고 싶게 만들죠. 약을 먹어서 살을 뺀다. 그건 침수되는 배에서 물만 퍼내고 구멍은 안 막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원점이에요.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이 배의 구멍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꾸는 거죠. 사장,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제가 시도한 것들. 약국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약에 의존하지 말자. 내 환경을 바꿔보자. 첫 번째, 집에서 과자를 다 버렸어요. 의지력으로 참으면 되지 않아? 아니요. 유혹을 이길 자신 없으면 유혹 자체를 없애는 게 답이에요. 두 번째, 출퇴근 방식을 바꿨어요. 지하철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요. 하루 20분. 한 달이면 10시간이에요. 세 번째, 회사에서 점심 메뉴를 바꿨어요. 덮밥, 찌개 대신 정식집 가요. 좀 비싸긴 한데 균형 잡힌 식사를 하니까 오후에 덜 졸려요. 네 번째, 작은 목표를 세웠어요. 3개월에 15kg 감량. 이런 거 아니고 이번 주는 계단 이용하기, 다음 주는 야식 안 먹기. 이렇게 작게. 6개월 후에 제 모습. 결과요? 6개월에 8kg 뺐어요. 많지 않죠? 미연이는 3개월에 15kg 뺐는데. 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저는 요요가 안 왔어요. 오히려 계속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근육은 유지됐고 체력은 오히려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제 생활이에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된 거죠.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예요.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비싼 식당 갈 돈이 있고 안전한 동네에 살고. 모든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가 바뀌어야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주고, 회사에서 야근 문화를 없애고, 도시를 걷기 좋게 만들고, 건강한 음식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치료 기회를 주고, 이런 게 먼저예요. 약은 그 다음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도구로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22만 원짜리 다이어트 약 살까요? 제 대답은 이거예요. 약을 사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왜 살이 쪘을까? 내 환경 중에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약 없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약이 답인 사람도 분명 있어요. 고도비만이고 당뇨나 고혈압이 있고 생활 습관만으로는 어렵다면요. 그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써야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예요. 마지막으로 제 친구 미연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릴게요. 미연이는 지금 동네 수영장을 다녀요. 한 달에 7만 원. 천천히 꾸준히 하고 있대요. 완벽한 몸이 목표가 아니야. 그냥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우리 모두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